자, 확통 가이드 강의 맨 첫 번째 거 시작할 건데, 확통부터는 교재가 조금 더 이뻐졌어요. 어떻게 이뻐졌냐면, 조금 자랑 좀 하고 넘어가자면, 옛날에 원래 우리가 수학 원이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확통으로 가면서 이렇게 좀 이쁘게, 이게 이뻐진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바꿨어요. 원래 이렇게 문제가 1번, 2번 이렇게 갔었는데, 여기서 좀 이렇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부터는 좀 공책에 많이 푸세요. 이쪽에 푸시면은 칸이 많이 없습니다. 일부러 좀 그랬어요. 일부러 좀 이렇게 공책에 풀라고. 책은 깨끗이 쓰는 게 좋거든요. 책은 깨끗이 답 체크하고 개념 필기하는 용도로 쓰시고, 정작 문제 푸는 거는 공책에다가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이뻐가지고 이게 좀 잘리더라도 한번 따와봤어요. 어쨌든 그리고 그 가이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문제별로 한 문제 중에 한 30% 정도, 문제 한 30%에서 30%에서 40% 정도만 따로 한 문제씩 따가지고 할 거예요. 너무 쉽거나 그리고 좀 도전해봤으면 좋겠는 문제들 그런 거는 좀 뺐습니다. 그리고 개념 아카데미 문제집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냐면은 개념 아카데미 문제집 수준은 문제의 수준이 가장 쉬운 것부터 가장 어려운 것까지 1부터 10까지의 난이도가 있다고 치면은 개념 아카데미 개념 파트에서 다뤄주는 문제들이 난이도 1, 2에 해당하는 문제들. 그리고 그 개념 파트에 가끔씩 보면 특강이 있습니다. 이 특강에서 다뤄주는 문제들이 약 2, 3 정도에 되는 문제들, 2, 3, 4 정도 되는 문제들. 그리고 이 개념 아카데미 문제편 있죠? 문제편은 난이도가 3, 4, 5, 6, 7까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6, 7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 갑자기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요 정도를 해줘야 좀 조금 어려운 걸 해줘야 사고력도 증진하고 하기 때문에 일부러 좀 넣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질문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질문하기 전에 혼자서 사고를 어느 정도 해보고 고통을 좀 받아본 다음에 질문하라는 의미예요. 알겠죠? 그냥 모르겠으니까 막 질문 이러지 말고요. 조금 해보고 질문하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좀 더 얘네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해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이드들 통해서는 이 수준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들을 다 조금씩 개념별로 하나씩 다뤄줄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중 문제집이랑 좀 많이 비교를 해보시면은 시중 문제집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아는 게 센 있죠? 센도 그냥 센이 있고 라이트 센이 있어요. 이 라이트 센 문제집이 1부터 5까지 있어요. 1부터 한 5까지 난이도로 따지면 이 센이라는 문제집은 한 2부터 센 B단계까지만 합시다. 센 C단계 빼고 센 B단계가 2에서 한 6 정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에서 한 7, 2에서 한 8, 2에서 7 정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이 2에서 7인데 또 더군다나 센 B단계는 거의 한 5에서 7 사이예요. 라이트 센은 정말 1에서 5 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약간 센과 라이트 센의 그 사이 정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를 하면서 나는 추가로 시간이 좀 더 된다. 나는 시간이 좀 더 돼서 시중에 있는 문제집이랑 병행을 하고 싶다. 시중 문제집이랑 병행하고 싶다 하시면 라이트 센, 문제 위주로 하고 싶다 하면 라이트 센, 문제 위주 말고 그냥 좀 약간 개념서 위주로 하고 싶다. 아니면 개념센에 그냥 개념센 말고 개념센 라이트 버전이라고 있어요. 이거 둘 중에 하나. 이게 조금 더 개념 위주, 얘는 조금 더 문제 위주. 그러니까 뭐 요거랑 병행하고 싶으시면 병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근데 물론 이걸 병행할 거면 공부 시간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요러한 그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요거 하지 마시고요. 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개념 아카데미 열심히 따라오시면 돼요. 알겠죠? 복습 잘 하시고. 그리고 개념 아카데미는 모든 문제의 출처는 시중에 괜찮은 문제집과 그리고 교과서에서만 따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이제 잡소리는 첫 번째 강의라서 첫 번째 가이드 강의라 약간 잡소리를 좀 넣었고요. 우리 변화된 것과 이 개념 아카데미 문제집의 특징 그런 거 좀 소개를 했고요. 참고로 조금 확통은 세 가지의 단어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 여기가 순열 조합 단원, 순열과 조합 단원, 여기가 확률 단원, 여기가 통계 단원인데요.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알겠죠? 여기가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은 가면 갈수록 쉬워집니다. 알겠죠?
그리고 순열과 조합 부분은 수학 상하 부분을 못하면 못하기 때문에 내가 수학 상하 부분이랑 좀 비슷할 만한 중학교 수학 내용까지 앞에 좀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미리 좀 학습을 해서 워밍업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잡소리 안 한다 그래놓고 한 번 더 했죠. 미안해요.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할게요. 자, 여러 가지 수열하고 나오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원순열이에요. 근데 원순열인데 내가 여러 번 말했듯이 앞에서 개념 강의에서 언급을 했죠. 요런 정삼각형을 몇으로 나눈다고? 3으로 나눈다고. 오케이? 자,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 7개. 똑같은 상황이 7번 나오니까 얘는 배열한 다음에 7로 나눈다고. 알겠죠? 그것만 잘 유의하시면은 여러분이 1번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 4번 문제 보시면 4번 문제부터는 살짝 이제 응용이 점점 하나씩 됩니다. 응용이 돼서 4번 문제에서 아마 여러분이 가이드 없이 풀면은 바로 막힐 거예요. 그냥 바로 팍 막히고 틀려버리고 여기서부터 확통 뭐 같다, 개빡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텐데요. 4번 보시면 이런 거 특이 유형이에요. 알겠죠? 특이 유형으로서 내신에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알겠죠? 꼭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A, B를 포함한 6명이 A, B를 포함한 6명이라 그러면 나는 항상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6명이 원형 탁자에서 회의를 한대요. 회의를 하는데 원형 탁자에 둘러앉을 때, 자, 원형 탁자 조금만 더 이쁘게 그리고 원형 탁자에서 회의를 하는데 둘러앉는데요. 근데 A, B가 이유타에 왔는데 이유타는 얘를 한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로 보고 하나, 둘, 셋, 넷, 5개를 원순열을 배열을 하니까 5로 나누고. 근데 여기서 A, B 서로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 곱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여기서 말하는 M 값이고요. 그 다음에 A, B가 마주보고 앉으려면 A랑 B가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앉았다고 치면 됩니다. 그러면은 A, B가 이렇게 마주보면은 자리를 바꿔도 여러분 만약에 자리를 바꿔도 이게 B고 이게 A건 여기가 A건 여기가 B건 회전하면 어차피 일치하죠. 그쵸? 그래서 한 번만 세주면 돼요. 그냥 한 번만 이렇게 딱 세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둘, 셋, 4명 배열하니까 얘네 4명 배열하면 4팩이죠.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근데 4팩은 4로 안 나누나요? 라고 하는데요. A, B가 여기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A, B로 인해서 회전해서 일치하는 경우를 얘네들을 배열하지 않는 걸로 상쇄시켜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갑자기 상쇄고 뭐고 개소리인 것 같지만 처음에는 일단은 이런 식으로 푸는구나,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는구나 라고 약간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유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근차근 하나씩 그냥 약간 유형 암기 비슷한 이해 반 암기 반, 약간 공기 반 소리 반도 아니고 약간 이해 반 암기 반적으로 가주시면 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게 또 4팩이고 이게 24고 그래서 얘가 48, 24 더해주면 72 이렇게 되는 유형입니다. 알겠죠? 제일 잘 나오는 거예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런 유형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 깊이 들어가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럼 독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근데 갑자기 2, 3번은 왜 언급 안 하나요? 2, 3번은 언급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시거나 너무 쉽거나 내가 지금 해준 가이드 문제 먼저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가이드 문제를 먼저 공부하고 나머지 혼자 도전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서로 접하고 크기가 같은 원 4개와 이 네원의 중심을 꼭지점으로 정사각형 이렇게 있는데 9개의 영역이래.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인가 보네. 그치? 근데 9개의 색을 모두 사용해서 칠한데 그러면 9팩일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이게 9개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회전에서 똑같은 상황이 몇 번 나와요? 4번 나오죠. 그쵸? 4로 나누는 겁니다. 이게 문제에서 얘랑 똑같대. 10팩 나누기 n. 그러면 여기서 풀어주면 됩니다. 요건 여러분이 푸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7번. 그림과 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8개의 자리가 배치되어 있는 원형의 테이블이 있대요. 이 테이블에 남자 4명, 여자 4명이 앉을 때 모든 여자의 맞은편에 각각 남자가 마주보고 앉아야 된대요. 그쵸? 모든 여자의 맞은편에는 각각 남자가 앉아야 된다. 그러면은 요거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조금 고민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일단은 내 생각은 이래요. 여자 4명을 아무 데나 안 칠게요. 여자 4명을 안 칠게요. 여자 이렇게 안 칠게요. 그럼 여자 4명 안 치면 4팩이죠. 그쵸? 여자 4명을 아무 데나 안 쳤어요. 그럼 당연히 여자의 반대편 여기에는 남자가 오고 여긴 남자가 오고 여기도 남자가 오고 여기도 남자가 오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그게 또 몇 팩이야? 그게 또 4팩이죠. 그쵸?
근데 여자랑 남자랑 자리를 바꿔도 돼요. 이렇게 마주보고만 앉으면 되니까. 그쵸? 그럼 2를 몇 번 곱할 수 있어? 4번 곱할 수 있죠. 그쵸? 이해하시죠? 근데 이거 지금 무슨 수열이야? 원순열이잖아. 그치? 그 회전에서 몇 번? 8번 똑같은 상황이 나오죠? 8로 나눠줘. 그러면은 요렇게 되면은 너가 24, 너도 24, 너는 2. 야, 나 급하거든요? 나 바쁘니까 계산기 때렸어요. 계산기 때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24 곱하기 24 곱하기 2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나 바쁘니까 이렇게 계산기 때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9번. 근데 여러분 이 7번 문제를 정말 잘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원순열을 설명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보려면 이 문제를 한번 학교 선생님한테도 질문해보고 뭐 친구들한테도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이걸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뭐 누구를 먼저 안 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진짜 설명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8로 나눈다는 거죠. 왜? 8개의 상황이 똑같으니까. 그치? 그럼 그 전에는 원순열이 아니라고 생각한 다음에 모든 상황을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로 나눠주는. 요걸 해야지, 뭐 누구 먼저 안 치고 뭐 하면은 진짜 설명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알겠죠? 원순열을 설명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을 내가 잘 못 봤거든요. 그래, 나도 원순열을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내가 많이 독학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차피 내가 가르칠 때, 내가 초반에, 나도 가르칠 때, 허접이었던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야. 막 대학생 때 막 과외하고 그럴 때. 그때 나 진짜 못 가르쳤던 것 같아. 원순열 진짜 막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관성 있는 설명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원순열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잘 가르친다는 말이기도 해요. 미안해요. 자, 9번 할게요. 부모와 3명의 자녀로 구성된 5명의 가족이 원형 탁자에 둘러 앉은대요. 그러면 항상 이런 거 할 때 그리세요. 이렇게. 알겠죠? 자, 부모와 3명의 자녀로 구성된 5명의 가족 둘러 앉을 때 부모 사이에 한 명의 자녀가 앉아야 된대요. 그러면 부모 사이에 한 명의 자녀가 와야 돼요. 그럼 자녀 셋 중에 한 놈 선택해야 될 거야. 어떤 새끼 앉힐 건지. 그치? 나머지 자식들이 있겠죠? 그쵸? 자식 1번, 자식 2번, 자식 3번. 얘네들이 이렇게 묶여 있다고. 그치? 그러면은 세 덩어리죠? 그럼 세 덩어리를 원순열을 때려. 그 다음에 부모끼리 자리 바꿀 수 있죠. 그래도 자식은 가운데 있는 거니까. 그치? 곱하기. 이렇게 해주면 쏙쏙 되고 12가 답일 것 같습니다. 그쵸? 요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묶고 막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13번. 13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3번을 잘못 푸는 거, 먼저 잘못 푸는 케이스 보여줄게요. 선생님 5팩이네요. 그리고 정삼각형이니까 3으로 나누네요. 20이네요. 20 맞나? 20 곱하기. 그치? 5, 4, 3, 2, 1에서 3 치우니까. 선생님 40이네요. 2번. 선생님 근데 왜 틀렸죠? 이거 답 잘못된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3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냥 5팩이에요. 왜 그냥 5팩일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지하고 생각해요. 왜 그냥 5팩일까? 자, 잘 보세요. 회전을 하거든요. 그 회전하면, 예를 들어 얘를 조금 회전해볼게요. 얘를 회전하면은 요런 상황이 나오죠. 그쵸? 이쪽으로 조금 회전했어요. 그럼 얘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앉아있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쵸? 한 명 한 명이자. 그치? 한 명, 두 명, 두 명. 예를 들어 두 명, 두 명, 두 명이면 여기 이렇게 두 명, 두 명, 두 명이면 6팩 나누기 3이 맞아요. 근데 얘는 그 상황이 아니죠. 얘랑 얘가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나누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5팩이에요. 알겠죠? 조심하세요. 이런 거 낚시로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 내가 설명한 거를 토대로 어느 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수의 합이 홀수에서 쫄까봐 두 수의 합이 더해서 홀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는 홀수고 하나는 짝수여야 됩니다. 요것만 잘 생각을 해보면 이 1부터 6까지 수 중에는 1, 2, 1, 3, 5가 홀수고 짝수는 2, 4, 6이라는 거, 요것만 잘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상황을 이끌어가면 될지 도전해보세요. 알겠죠? 얘는 그냥 도전시키려다가 그냥 한번 언급하려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같은 경우는 자, 함수의 개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내가 앞쪽 원래 개념 쪽에 이쪽 특강을 넣을까 하다가 사실 이거를 우리가 수학하에서 거의 다 하고 넘어온 내용이에요. 수학하에서 거의 하고 넘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았거든요. 일단 보시면은 x에서 y로 가는 함수잖아요. 그쵸? 그럼 이런 x라는 거에서 y로 가는 함수고 a, b, c. 자, 함수는 여기서 너 누구 선택할래? 셋 중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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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3의 4승 이렇게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이게 기억이고. 자, 니은 같은 경우는 F1은 A가 아니야.
그럼 너는 여기가 아니라는 건 너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럼 경우의 수가 2개. 너는 F는 B가 아니라는 건 A랑 C 중에 하나 선택했다는 건 경우의 수가 2개. 너네들은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잖아. 문제에서 뭐 제약 조건이 없으니까. 그럼 너는 3개, 3개. 그래갖고 곱해주면 9, 4, 36. 그래서 니은도 참. 그리고 디귿은 여러분이 도전해보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18번 같은 경우는 요건 조금 쉬운데요. 그래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냐면은 문제에서 네 자리래서 그랬죠. 그럼 네 자리 이렇게 네 자리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이렇게 쓰세요. 네모칸을 쓰세요. 근데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맨 앞에는 0이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실수했다고 하는데 실수가 아니에요. 0이 여기 앞에 못 오는 거를 굉장히 다들 간과하는데 그럼 안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짝수예요. 그럼 짝수는 중요한 건 끝이 0, 2, 4, 6, 8은 안 되죠? 문제에서 8이 없으니까. 그럼 맨 앞에 0이 왔을 때는 자, 저것을 한 번씩 사용해요. 한 번씩 사용했으면은 맨 앞에 자, 0, 1, 2, 3, 4, 5, 6. 여기 0이 쓰였거든요. 그럼 너는 5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겠지. 그치? 너는 몇이야? 2가 쓰였거든요. 근데 맨 앞에 0이 못 온다고. 그럼 몇 개? 4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그래 싹 더해주면 되겠죠. 그쵸? 요런 게 이제 경우의 수에서 가장 이제 이쁜 문제들이에요. 요런 것들이 이제 수능 3점으로 제일 잘 나오는 겁니다. 참고로. 다음 19번. 자, x에서 x로의 함수예요. 자, 이 문제 근데 조금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라는 함수에서 이 집합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라는 집합으로 가는 함수 f가 있어요. 근데 얘가 임의의 원소 x, 임의의 원소 x.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원소라는 거예요. 모든 원소 x가 다 요거를 만족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다는 말은 fx가 0이거나 fx의 제곱이 1인데 fx의 제곱이 1이라는 건 fx는 1, f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걸 다 이 안에 있어야 돼요. 모든 원소가 다 0 아니면 1 아니면 마이너스 1. 얘네 셋만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너 누구 선택해? 셋 중에 하나. 너 누구 선택해? 셋 중에 하나. 너는 셋 중에 하나. 너도 셋 중에 하나. 너도 셋 중에 하나. 그래서 3의 5승. 이렇게 되는 문제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이렇게 끝까지 풀어주는 문제들 있잖아요. 가끔 설명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끝까지 가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필기도 좋지만 그냥 머릿속으로 듣고 혼자서 다시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알겠죠? 끝까지 풀어주는 걸 너무 그냥 받아만 적지 마시고 그런 게 있었구나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꼭 별표 쳐놓고 끝까지 풀어주는 문제일수록 굉장히 더 중요하고 더 어려운 걸 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별표 쳐놓고 문제 교재 다 푼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한 번씩 꼭 더 풀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아까도 맨 처음에 언급을 했지만 이거 책 이렇게 만들면 빈칸 없거든요. 빈칸 일부러 없앤 거예요. 책에다 풀지 말라고. 알겠죠? 꼭 공책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푸세요. 자, 그 다음에 2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또 x에서 x로 가는 함수예요. 근데 이 함수 문제를 몇 개 더 있긴 한데 하나만 더 가져와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f3이 홀수예요. 너 홀수인데 그럼 너는 1, 3, 5 그치? f3이 1일 경우와 f3이 3일 경우와 f3이 5일 경우로 나눠주는 거예요. 경우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x가 3보다 작으면 f3보다 fx가 더 작아야 돼. 즉 x가 1 아니면 2, x가 1 아니면 2, f1이랑 f2는 f3보다 작아야 돼. 야, 그럼 f3이 1이면 말이 안 되잖아. 1보다 더 작은 게 없으니까 얘들을 선택할 게 없잖아. 그럼 너는 말도 안 되는구나. 그치? f3이 3이면 f1이랑 f2는 여기서만 선택해야죠.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그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얘들. 그 다음에 나머지 4, 5, 6은 F3보다 큰 걸 선택해. 그럼 너보다 큰 걸 선택해?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쵸? 이거는 여러분이 해보세요. 알겠죠? 그 다음 26번. 26번 굉장히 중요한데요. 되게 쉽게 보이지만 쉽지 않아요. 알겠죠? 얘가 정말 비주얼이 쉬운데 실제로는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잘 보시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예요. 1, 2, 3, 4, 5에서 1, 2, 3으로 가는 함수예요. 그쵸? 여러분 여기서 공역이 1, 2, 3이죠? 그쵸? x에서 y로 갈 때 정의역, 공역 중에 선택된 애들이 치역이죠. 그쵸?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쌤 뭔 개소리예요? 정의역, 공역, 치역? 그게 뭐예요? 라고 하면은 수학하 다시 하셔야 돼요. 수학하에 요쪽 개념 좀 달라고 하세요. 알겠죠? 꼭 다시 공부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알겠죠? 수학 상하는 2학년 때 공부하는 얘네들의 기본 베이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건 얘네 셋이 다 선택돼야 된다는 거죠. 그쵸? 전부 다 선택이 돼야 돼요. 그럼 전부 다 선택이 돼야 되는 걸 이걸 내가 어떤 식의 사고 과정으로 갈 거냐면, 자, 너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 중에 하나? 원래 그냥 함수만 생각해봐. 함수만 생각하면 너가 선택할 수 있는 게 3개 중에 하나, 너도 3개 중에 하나, 쟤도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예요. 그쵸? 그럼 이렇게 셋 중에 하나 선택을 하다 보면은, 전부 다 1로 꽂히는 경우, 전부 다 2로 꽂히는 경우, 전부 다 3으로 꽂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1, 2 안으로 1, 2들만 꽂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2, 3으로만 구성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1, 3으로만 구성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빼줄 거예요. 자, 1, 2로만 구성되는 경우, 1, 2로만 구성되는 경우가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아, 2의 5승이구나. 1, 3으로만 구성되는 경우가 또 2의 5승이구나. 2와 3으로만 구성되는 경우가 2의 5승이구나. 그치? 여기 3의 5승. 그러면은 여기서 잘 봐요. 여기서 조금 어려워져요. 여기서 1로만 가는 경우, 2로만 가는 경우, 3으로만 가는 경우가 여기 있었죠. 그쵸? 온리 1, 2, 3으로만 꽂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온리 1로만 꽂히는 경우, 온리 2로만 꽂히는 경우 빼줬죠. 여기서 온리 2로만 꽂히는 경우, 온리 3으로 꽂히는 경우 빼줬죠. 온리 1로 꽂히는 경우, 온리 3으로 꽂히는 경우도 빼줬죠. 왜? 너네 두 개 갖고 했잖아. 그치? 그럼 온리 1로 꽂히는 경우, 온리 2로 꽂히는 경우가 지금 빠졌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온리 1로 꽂히는 경우가 2번 빠졌어요. 여기서 한 번만 빠져야 되는데 2번 빠졌지. 그치? 온리 2로 꽂히는 경우가 2번 빠졌지. 한 번만 빠져야 되는데. 그치? 3도 마찬가지 한 번만 빠져야 되는데 2번 빠졌지. 그치? 그러니까 다시 3을 더해줘야 됩니다. 왜 3을 더한다고? 2번 뺐으니까. 한 번만 빼줘야 되는데 그 2번 빼줬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시 더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은 240, 계산 니네가 하세요. 알겠죠? 자, 28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요 조건은 잘 생각을 해보면 A랑 B랑 더하면 A랑 B랑 더해서 7이래요. 그쵸? 근데 얘네들로만 쓰죠? 근데 여기 문제가 좀 잘못됐어요. X1, X2에 대해서 A, B가 아니라 사실 X1, X2여야 돼요. 알겠죠? X1, X2여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히 생각하자면 여러분 다 알겠죠. 당연히 이 안에 있는 애들 가지고 이제 했겠거니 하지만 정확히 문제를 좀 표현을 하자면 X1, X2로 들어와야 맞습니다. 알겠죠? 교과서에 이렇게 있었어. 우리가 교과서 걸 그대로 따오다 보니까 약간 미스가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수정해 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좀 한 시간이 지나서 교재를 받는 학생들은 수정이 돼 있겠지만 초판을 받는 학생들은 수정이 안 됐을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둘이 더해서 7 되는 건 이 안에서 2랑 5 그리고 3이랑 4예요. 그쵸? 그럼 어쨌든 둘이 더해서 7을 만족을 하면은 걔네 둘은 똑같은 함수값을 선택해야 된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2, 3, 4, 5, 6에서 2, 3, 4, 5, 6이라는 함수로 가는데 너랑 너는 똑같은 값을 선택한다고. 몇 개 중에 하나? 얘네들 5개 중에 하나일 거야. 그치? 3이랑 5도 3이랑 4도 똑같은 값을 선택한다. 근데 그 얘네들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6은 그냥 뭐 딱히 조건이 없잖아. 그럼 맘대로 얘네들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답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32번 같은 경우는 1, 2, 3, 4, 5에 숫자가 각각 적힌 5개의 공을 3개의 상자에 나누어 넣으려고 한대. 자, 여기까지만 읽고 여러분이 뭔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공을 그리세요. 공을 그리고 상자도 그려. 그리고 어느 상자도 넣어진 공에 적힌 수합이 12 적힌 수합이 12 이상? 이거 더해봤자 10이 안 될 것 같은데? 다 더해봐. 1부터 5까지 다 더하면 몇이야? 15죠. 그쵸? 그러면은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그리고 1 이렇게 하면은 이게 14랑 1이죠. 그쵸? 그러면은 12 이상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여사건으로 갈게. 차라리 반대로 찾는 게 빠를 것 같아. 여사건으로 15인 경우와 14인 경우와 13이 되는 경우와 12가 되는 경우를 빼줄게요. 전체 경우의 수는 뭔데? 야, 너 어디 갈래? 3개 중에 하나요. 너 어디 갈래? 3개 중에 하나. 3의 5승에서
빼줄 거예요. 자, 전체가 합이 15인 경우 얘네 다 더하는 거거든요. 자, A로 갈래, B로 갈래, C로 갈래. 다 더한 게 A로 갈래, B로 갈래, C로 갈래 3개 빼주고. 그치? 그 다음에 또 14가 되는 경우가 이제 이렇게랑 이렇게 있는 경우죠. 그쵸? 근데 이렇게 너 어디 갈래? 3개 중에 하나요. 너는 얘가 간 거 빼고 2개 중에 하나죠. 그쵸? 6개죠. 그쵸? 왜 얘가 간 건 빼야 되나요? 얘가 간 곳으로 얘가 가버리면 이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쵸? 다 더해지니까. 그쵸?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해서 13인 경우는 1, 3, 4, 5랑 2 혼자 왕따인 경우. 요런 경우죠.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이 경우랑 똑같겠지. 그치? 그 6개를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더해서 12인 경우는 3, 4, 5 더하고 1, 2 더해주는 요 구조. 그쵸? 요 구조에서 마찬가지로 6개가 빠질 거고. 그리고 또 6개를 한 번 더 빼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뺄 수 있을까?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1이랑 2가 이쪽으로 오고 3이 이쪽으로 오면 되겠죠. 그쵸? 그 경우도 6을 빼주는 경우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하나 더 있거든요. 여러분이 요걸 많이 빼먹더라고. 3, 4, 5를 하고 1, 2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그래 얘 합이 12잖아. 그치? 걔도 마찬가지로 야 너 어디 갈래? 3개 중에 하나. 너 어디 갈래? 2개 중에 하나. 얘는 나머지 하나. 그치? 그래서 6을 한 번 더 빼줘야 되죠. 그쵸? 대부분 6을 한 번 더 안 빼서 많이 틀립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이게 답은 여러분이 찾으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빠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빠지는지를 잘 체크를 해야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가이드 파트 1입니다. 가이드가 내 생각에 지금 파트 1 찍는데 26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앞에 잡소리가 좀 있어가지고 파트 2까지 하면은 한 20분 정도 더 찍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총 가이드만 거의 한 45분 정도 되는 좀 약간 헤비한 양인데요. 45분 가이드 듣고 혼자서 도전하는 거 2시간 정도 잡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일부러 여러 가지 순서를 조금 헤비하게 했어요. 왜냐면은 모든 경우의 수들 다 나올 수 있는 문제의 케이스를 다 넣고 싶어가지고 다 넣어놨습니다. 알겠죠? 개념 학습하는데 무리 없을 거고 큰 지장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하면 잘 복습하시고 파트 2에서 또 강의 이어나가도록 할게요.